새벽문고. 안녕하세요. 온새벽입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관계에 대한 말이라고 해요. 옷깃은 목 아래에 있는 부분이라서 사실 이 위치가 스친다는 것은 그냥 가벼운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소매라면 모를까, 옷깃이 스치기까지는 많은 말과 감정들이 오고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떤 이유로든 떠나보내고 나면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어쨌든 마음속 방 하나를 내어주고 새들어 살게 해줬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사람은 사람으로 있는 것이라며 누군가는 말하지만 다음 세입자를 받을 정리가 되지 않은 방에 사람을 들이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자, 여기 그 방을 정리하는 법에 관한 책이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냈습니다의 저자는 30년간 정신과 의사로 일해온 모 대학병원 정신과 교수님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책은 설명적인 부분과 함께 내담자들의 예시를 적절히 인용하고 있어서 우리가 쉽게 자기 자신에게 가져와 적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제가 이 책의 오디오북 나레이터를 맡아 녹음을 하며 여러 번 읽게 되었는데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우리가 짙은 유교 문화권에 속해 있어서 이별과 슬픔을 받아들이고 또 소화하는 것이 어떤 점에서 어려운지를 저자 역시 깊이 이해하고 있고요. 그 관점에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상실이 찾아왔을 때, 그리고 그 상실에 대응하는 우리의 모습들, 슬픔을 떠나보내는 방법, 앞으로의 마음가짐을 차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사람마다 치유의 방법이 다름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치유의 방법이 다르다. 누구도 상실의 슬픔을 쉽게 떠나보내지 못합니다. 소중했던 사람을 떠나보내는 일이 생각처럼 순탄치 않기 때문입니다. 잘 견디다가도 어느 순간 격한 슬픔 속으로 빠져듭니다. 어떨 때는 도무지 상실의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만 같습니다. 상실의 여정은 그만큼 버겁고 힘겨운 시간입니다. 그렇더라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상실을 잘 떠나보내는 과정이라 믿고 끝까지 겪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내게 찾아오는 모든 감정을 온전히 느끼며 상실의 여정을 거치다 보면 어느새 나의 마음에도 조금씩 변화가 일어납니다. 흐트러졌던 감정이 조금씩 정리되면서 그동안 외로 가득했던 마음이 어떻게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던 과거 중심적 생각이 차츰 어떻게 하면 그 사람 없이도 내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미래 중심적 생각으로 바뀝니다. 상실을 대하는 태도에 변화가 찾아온 겁니다. 여기까지 회복되는 시간은 사람마다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달 만에 마음의 변화를 보이지만 또 다른 사람은 몇 년이 지나도 상실의 상처를 그대로 간직한 채 괴로워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상처를 남김없이 떠나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김없이라는 말은 충분히 슬퍼하고 애도하라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몇 년이 지나도록 그 상처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서 나를 더 아프게 할지 모릅니다.
쉽고 빨리 아무는 것보다는 제대로 아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어서 빨리 정리하고 싶겠지만 그럴수록 마음의 여유가 필요합니다. 상처를 떠나보내면서 속도보다는 방향을 늘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상실은 오래 그곳에 남아 마음먹은 대로 상실을 떠나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있겠다는 의지 하나로 상실의 상처와 슬픔을 툭툭 털어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상실은 선연한 빛깔로 상실 이후를 지배하기도 합니다. 안희연 시인의 열과에 나온 이 식구처럼 말입니다. 자고 나면 어김없이 열매들은 터지고 갈라져 있다. 여름이 내 머리 위에 깨뜨린 계란 같았다. 어떤 여름, 오랜 장마와 거센 태풍이 지나간 여파는 어마어마하고 자네는 너무 가혹합니다. 공들여 키운 농작물은 쓰러지고 집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할퀴었고 빈자리가 숭숭 생겼습니다. 이런 상실 앞에는 누구나 속수무책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자연히 무기력과 슬픔이 따라옵니다. 우리가 맞닥뜨리는 상실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상실의 감정은 쉬이 언어화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거센 물살에 송두리째 휩쓸린 마음이나 까맣게 타버린 마음에서 어떻게 자네를 건져 올릴 수 있을까요? 인 콜드 블러드, 티파니에서 아침을 등의 소설을 쓴 미국 소설가 트루먼 카포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 중에서도 가장 슬픈 건 개인의 관계 없이 세상이 움직인다는 것이다. 만약 누군가가 연인과 헤어진다면 인생은 그로 인해 멈춰야 하고 누군가 세상에서 사라진다면 그를 위해 세상도 멈춰야 한다. 불행의 대가 중에서 심정적으로 충분히 공감할 만한 대사입니다. 하지만 카포티도 언급했듯이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상실이 슬픔으로 가득한 쓸쓸한 풍경을 만들겠지만 그 풍경만 하염없이 바라보며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든 의지로 내딛든 상실 이후의 삶으로 향합니다. 어떻게든 자신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상실의 아픔은 한여름 땡볕보다 더 맹렬하고 지독하지만 한여름도 꺾이기 마련입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을 겁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어설픈 위로를 건네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만 흐른다고 상실이 치유되지 않습니다. 무더운 여름을 건너온 사람에게만 가을이라는 아름다운 계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을은 어쩌면 아 그래 내게 그런 지독한 여름이 있었지라며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의 선물입니다. 상처 없이 삶을 포옹하는 길은 없습니다. 찢긴 상처를 견디고 슬픔을 품은 뒤에야 꿈이든 삶이든 피어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자신에게 맞는 애도의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향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
사람마다 자신의 슬픔과 만나는 방식은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이는 슬플 때 음악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고 다른 이는 걸으면서 자신의 슬픔을 달랩니다. 자신의 성향에 맞는 애도의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자신이 어떤 성향에 가까운지 잘 알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내향적인 사람은 혼자 애도의 시간을 보내는 게 효과적입니다. 혼자 조용히 책을 읽거나 편안한 음악을 들으며 지친 몸과 마음에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혼자 보내는 시간을 통해서 서서히 치유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위로해준다고 무턱대고 밖으로 끌고 나가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지만 사실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입니다. 반면 외향적인 사람은 외부에서 에너지를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혼자 지내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사람도 만나고 함께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슬픈 감정을 씻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체 활동은 내향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 모두에게 좋습니다. 다만 내향적인 사람은 혼자 움직이는 게 좋고 외향적인 사람은 여럿이 함께 움직이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운동을 즐길 때도 골프나 야구, 축구, 농구 등 여럿이 하는 운동은 외향적인 사람에게 적합하고 산책이나 조깅, 수영, 요가, 자전거 타기 등은 내향적인 사람에게 유익합니다. 30대 중반의 어느 여성은 자신에게 맞는 애도법을 찾아내서 상실의 상처를 비교적 잘 극복했습니다. 2년 전에 파혼을 당한 이후 그녀의 일상은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상실의 상처로 인해 그녀는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집에서 칩거하듯 보냈습니다. 일도 안 하고 사람도 만나지 않고 1년 가까이 힘든 세월을 보내던 어느 날 저녁,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걷기로 우울증을 이겨낸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나도 걸어봐야겠다고 생각하고 다음 날부터 저녁 무렵이면 집을 나와 무작정 걷기 시작했습니다. 등줄기로 땀이 흐를 때까지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답답하던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걷고 또 걷고 난 뒤 집으로 돌아와서 욕조에 반쯤 뜨거운 물을 받아 몸을 담갔습니다. 2, 30분씩 무념무상의 상태로 있다가 차가운 물로 헹구고 나면 몸도 머릿속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놀랍게도 몇 년 동안 그녀를 괴롭히던 불면증도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이후 그녀는 그만두었던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직장에 다니면서도 그녀의 걷기는 계속되었습니다. 파혼으로 인한 상실감에서 완벽하게 자유로워지지는 않았지만 차츰 회복 단계로 잘 접어들었습니다. 상실을 극복한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는 사람은 자신에게 적합한 애도의 방법을 알게 됩니다. 상처를 성공적으로 떠나보낸 경험이 있으면 또 다른 상처가 닥쳐도 비교적 유연하게 그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상처가 꼭 상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의 힘을 키워주는 성장의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여자는 자기 마음을 잘 안다.
감정만큼 예민한 것도 없습니다. 하루에도 수시로 오르락내리락 널뛰기를 반복합니다. 어쩌다 감정 조절에 실패하면 한순간에 감정에 휩쓸려 버리기도 합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불필요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편이 조금이라도 늦게 들어오면 이혼 이야기로 이어지고 아이 성적이 약간만 떨어져도 회초리부터 찾습니다. 한 번 불붙은 감정에 자신도 모르게 심한 말과 행동을 저질러 놓고 금세 후회합니다. 이렇듯 감정의 증폭이 크면 클수록 원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기 쉽습니다. 스스로도 어쩌지 못하는 감정의 경랑을 어떻게 조절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이 느낀 감정의 실체를 잘 알아야 합니다. 내가 감정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내 행동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 감정이 언제 어떻게 격렬하게 일어나는지 알고 대처한다면 감정으로 인한 실수를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럴 때는 이런 말로 상대에게 상처를 주었지. 혹시 실수할지 모르니 술은 한두 잔으로 끝내야겠어. 이처럼 특정한 상황에서 나의 감정을 예상하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감정의 대응 능력을 키우면서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분이 태도가 될 때 우리는 감정의 포로가 되어 예기치 못한 행동이나 사태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성공적인 애도를 위해서는 나를 잘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점에 강하고 약한지, 내가 무엇에 화를 내고 슬퍼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지금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명확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 나를 잘 모르면 감정의 흐름도 조절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화를 내거나 쉽게 우울감에 빠지고 또 그런 자신이 한심해서 다시 우울해하거나 화를 냅니다. 이런 감정의 악순환은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심리적 문제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아는 능력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월등히 뛰어납니다. 여성은 현재 자신의 감정 상태를 잘 읽어내고 그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는 편입니다. 반면에 남성은 자신의 감정이 어떤지도 잘 모르고 설사 어떤 감정을 느껴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늘 자신의 감정을 억압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억압된 감정은 평소에는 숨어 있다가 어느 순간 돌출적인 말과 행동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아느냐, 그걸 일이라고 하느냐, 너 때문에 며칠을 잠을 못 잤다 하면서 충동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쏟아냅니다. 그때그때 자신이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 솔직하게 전하지 못하고 나중에야 거친 말과 행동으로 상대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왜 이렇게 남성은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는 걸까요? 여기에는 사회문화적인 영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조금씩 옅어지고 있다고 하나 사회가 요구하는 남성의 모습은 강한 남자였습니다. 남성은 울어서도 안 되고 힘들다고 말해도 안 되며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면 약하다는 말을 듣기 십상이었습니다. 만약 감정을 드러내면 남자가 그리 약해서 어떻게 사냐, 약한 남자는 믿음이 안 간다며 주위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그럴수록 남성은 자신의 감정을 꾹꾹 누르고 그렇게 출구를 찾지 못한 감정은
어느 순간 거친 말과 행동으로 표출되곤 했습니다. 가부장제가 그렇게 강요하고 많은 남성이 그렇게 길들여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런 것에 대해 성찰하거나 문제의식을 품지 못하고 가부장제에 젖은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여성은 자신의 정서 표현에 있어 한결 자연스럽습니다. 속상하거나 화나는 일도 상대에게 잘 표현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불필요한 앙금이 쌓이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상대적으로 여성들에게 정서장애가 많이 나타나는 편입니다. 여성은 자신이 왜 어디가 아픈지 잘 알아서 치료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남성은 자신의 감정이 아파도 아픈지조차 모르니 정서장애가 없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쌓여 있는데도 스스로 그 느낌 자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감정을 억누르는 데만 익숙합니다. 정서장애가 없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거나 드러내지 못한 것입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수명이 짧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남성은 자신이 아픈 줄도 모르고 있다가 한순간 쓰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여성은 잔병 치레가 많아도 수명은 남성보다 더 깁니다. 그만큼 여성은 자신의 몸에 관심을 갖고 어느 한 부분만 아파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자신의 몸과 마음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병원에 남성보다 여성 환자가 더 많은 것만 봐도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상 만물이 그렇듯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삶이 있으면 반드시 죽음이 있습니다. 만남이 시작이자 삶이라면 당연히 그 만남에도 끝이자 죽음도 있는 법이죠. 단순한 이별이 될 수도 아니면 사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머리로는 우리 모두 알지만 가슴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매번 슬퍼하고 힘들어하나 봅니다. 그럴 때 이 책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인상적이었던 일부분을 전해드리면서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닷가재는 1년에 한 번씩 자신의 껍질을 벗습니다. 자신의 몸이 노출되어 위험할 수 있음에도 과감히 껍질을 벗어버립니다. 껍질을 상실해야만 재생산이 유리해지기 때문입니다. 내 상처도 때가 되면 떠나보내야 합니다. 미련 때문에, 상처 때문에, 분노 때문에 마음속에서 누군가를 보내지 못하고 있다면 이제는 잘 떠나보내야 할 시간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나의 삶을 이어가는 겁니다. 온새벽이었습니다.